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의 정민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희 한국공항공사는 전국에 있는 14개 공항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항공교통에 관련된 그 항로시설본부라고 멀리 위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데 쓰이는 시스템들, 통신, 내비게이션, 레이더 같은 감시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일부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공항에서의 지상조 이런 것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공기만 있다면 저희가 모든 항공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기가 될 UAM 산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UAM 이착륙장이라는 것, 그러니까 항공기에서 따지면 공항과 같은 곳을 잘 운영을 하고 어디다가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AM 이착륙장은 그 UAM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 축입니다. 그 미넨 대학에서 발표하신 것들도 보시면 UAM 산업 전체 생태계에서 약 한 40%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연구 기관들에서마다 조금씩 이제 다를 수가 있을 건데요. 우리나라 기관에서는 한 20%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독일의 미넨 대학에서는 한 4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10만 원을 가지고 UAM을 탄다면 그 중에 한 2만 원 정도는 UAM 이착륙장을 이용하는 데 내는 요금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AM 이착륙장은 앞으로 UAM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허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심지들은 모두 다 고밀도로 개발이 되어 있고, 도심의 옥상에는 기존의 헬리패드들이 있습니다만 그 헬리패드들은 여객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설로 갖춰져 있고, 그런 UAM 이착륙장들을 좀 넓은 공간에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투자, 토지 확보 비용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UAM 이착륙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고층 빌딩에 의한 장애물들, 그리고 토지를 확보하는 데 대한 비용들, 그리고 내 집 앞에서 빈번하게 날아다닐 UAM이 주는 시각적인, 청각적인 어떤 방해 요인들, 그리고 급속하게 충전해야 되는 충전 시설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도 기존 도심에서를 만들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UAM 이착륙장을 그러면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되느냐? 지금 2024년경에 그 외국에서는 지금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라든지 릴리움이라든지 다른 곳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환경이 좋고 많은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UAM 이착륙장을 설치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제너럴 에이비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일반용 항공기도 어떤 부잣집 뒤에 가면 활주로를 놓고 개인용 항공기를 레저용으로 쓰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처럼 아파트에서 고밀도로 복잡하게 개발된 도시에서 사는 곳과 이런 이착륙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게 비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클로스리라고 해놓은 것처럼 각 동마다 지금 우리가 그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처럼 쉽게 조그만 구역에다가 만들 수 있는 저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기 미들이라고 해놓은 것처럼 각 구마다 하나씩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와이들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넓은 두세 개 공간 지역 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고, 그 기준들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이 방금 말씀드린 토지 확보 비용이라든지 고층 빌딩에 의한 장애물,
그리고 대중의 수용성, 그 기존 현재의 트래픽이나 대중교통 수단과의 대체제 보완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UAM 이착륙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절차, 어떻게를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 단계는 도시 내에서 UAM 수요를 전망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UAM 수요를 전망을 하면 그 UAM 수요에 맞는 항공기 숫자가 나오고, 항공기 숫자를 운영할 네트워크를 위한 이착륙장을 만들 수 있을 건데, UAM 숫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기존 대중교통 수단으로부터 전환되는 수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여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전환율을 산정해보는 설문조사 등을 해보면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긍정적인, 물론 향후에 내가 실제로 탈지 안 탈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수준의 가격이면 한번 타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약 서울 김포에서 잠실까지 약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요금, 기존 그 모범 택시보다 조금 더 한 2배 정도 되는 비용으로 한다면 내가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시간 절감의 효과가 많으니까 UAM을 타보겠다라는 게 약 한 5에서 7% 정도의 전환율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서울 도심에서의 교통량에다가 5 내지 7%의 전환율을 곱해내면 UAM 항공기 운영 대수가 나올 거고, 그 운영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이 착륙장을 설정해야 되는 게 페이지 1, 첫 번째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그 첫 번째 단계를 지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UAM을 어디다가 구축을 해야지, 교통량이 어디가 많은 곳에다가 구축을 해야 되는지 좀 광역적인 범위에, 저는 이것을 UAM 서비스 에어리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서비스 에어리어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서비스 에어리어 중에서 세 번째 단계는 세부 조건들을 가지고 그 UAM 이착륙장을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는가, 그 세부 조건들 안에는 뭐 경제적인 요소나 기술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 팩터들의 가중치를 구하고 그 가중치에 대한 것들을 점수를 매겨서 가장 적절한 이착륙장 위치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예를 들어보면, 저희는 UAM 이착륙장을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와 가운데 규모와 조그만 규모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세 단계들은 큰 규모에는 적용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큰 규모는 정비나 충전이나 UAM 비행기의 본거지 역할을 해야 되므로, 앞으로 많은 비행기가 하려면 아주 큰 규모의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서울 도심에서 큰 규모의 토지를 마음껏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버티허브는 시의 외곽이나 경계지역 등에 구축이 돼야 될 거고, 방금 말씀드린 1, 2, 3단계들은 버티포트, 중규모나 버티스탑이나 패드의 소규모 지역에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비용 등을 확보하면 큰 규모는 당연히 바깥 외곽 쪽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공항공사는 서울 도심에서 서북부 지역에 있는 외곽 지역인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을 이용해서 큰 규모의 버티포트를 만드는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동영상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네스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 안 그러면 유튜브에서 버티허브 또는 뭐 버티포트 이런 걸 치시면 본 동영상의 개념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저희들이 도심에서의 UAM에 대한 수요들을 만들어낼 때는 뭐 여러 학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저렇게 전환 모형들을,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전환 모형을 효용을 통해서 바꿔서 낸다면 충분히 전환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설문조사를 한다면 분명히 만들 수 있지만 그게 현실적인 감각으로 이용객들한테 다가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된다면 이런 설문조사들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모형들을 구체화시킨다면 분명히 전환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전환 수요에다가 일정 부분의 목표 수요를 더하면 서울 시내 UAM 이착륙장의 수량과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UAM 서비스 에어리어,
그러니까 전체 수량이 구해졌다면 그 수량 내에서의 일정 부분을 구하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수요가 많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수요가 많은 곳에 있어야지 앞으로 지속 가능한 UM의 산업의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에서는 무엇을 보더라도 서울 역삼일동, 강남, 삼성 이쪽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에서 UM을 탈 수 있는 지역들, 현재의 한국 KTDB, 그러니까 코리아 트랜스포테이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저렇게 히트맵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20km 이상 되는 지역들을 저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왼쪽 위쪽에 김포를 지나서 부천, 인천 쪽으로 가는 지역과 저기 위쪽에 아마 의정부 동두천 지역쯤이 되겠죠. 밑에 쪽이 상당히 또 교통량이 많습니다. 동탄, 화성, 용인, 수원 이쪽 지역, 그다음에 서쪽 지역이 있는 곳들이 이런 쪽이 잠재적인 UM 이착륙장에 대한 그 잠재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서비스 지역을 하나 정해본다. 서울시내에 10개 UM 이착륙장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서울시의 대중교통 교통량 통신 카드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이런 히트탭을 가지고 이렇게 일정 부분을 지역을 그려내면 10개 정도의 UM 이착륙장을 선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단계는 이런 큰 지역 내에서 이 큰 지역을 약 저희들 한 4km 정도라고 얘기를 지금 반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4km냐면 UM 이착륙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UM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간적인 가치일 겁니다. 시간을 줄여줘야지만 내가 기존에 막히던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좀 더 비싼 요금을 내고 UM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시간적인 절감을 위해서는 하늘에서 안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착륙장에 대한 접근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고 접근 시간 이후의 프로세스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UM 이착륙장에 대한 접근할 때는 최대한 10분이 넘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분이라는 것을 서울 시내에 약 한 20-30km 정도 되는 시간당 시속들을 곱해서 보면 한 4km 정도 되는 공간 내에서만 이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서비스 지역의 규모는 약 한 4km 반경 내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역삼일동을 기준으로 일동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4km를 반경을 봐서 후보지를 본다면 이렇게 코엑스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개발될 GVC, 서울 의료원 주차장, 그리고 탄천 지역, 그리고 서울 강남 복합 문화교류, 잠실 문화교류지구 등이 될 수 있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어떤 기준과 팩터들을 가지고 이 5가지 후보지들을 어떤 중요도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저희들이 UM 이착륙장으로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게끔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요소들이 저희들은 6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경제적인 요소에는 토지의 확보 비용과 확보 가능성,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가능성에 대한 것들, 사회적인 요소는 소음이나 시각적 방해 등에 대한 요인들, 그러니까 법과 제도적인 규제들에 의한 문제들, 기술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에너지, 전력원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물 등에 의해서 UM 이착륙장을 쉽게 건설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분명히 기술적인 요소들은 당연히 만족되는 지역을 조건을 통해서 중요도를 평가하는 2단계, 한 단계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에서 기술적 요소는 만족하는 것 중에서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점수를 매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6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기준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운영 모델 자체는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허브와 포트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약간의 전환율 모형 등을 위해서 목표로 해서 2030년에 저희 UM 서울시내에서 UM 이용이 날아다니는 대수가 약 한 106대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06대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UM 기체이니까 저녁에는 사람이 타지 않고 기체는 어디선가는 정비하고 충전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UM 이착륙장은 106대의 쉴 수 있는
정비하고 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서울 도심에서 106대를 만드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약 한 30만 제곱미터 정도의 토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30만 제곱미터를 서울 도심에서 구한다. 10만 평 가까이 되죠. 한 9만 평쯤 되나요? 9만 평을 어디서 구하기는 힘들 거고, 이것들을 큰 것들을 바깥쪽에다가 허브라는 곳으로 시외곽 쪽이나 구하고 시외곽 쪽에다가 주기시켜 놨다가 사람이 승객이 부르면 UM이 기체가 날아와서 사람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외곽 쪽으로 빠지는 이런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이 가장 유리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은 서울 도심에는 최소한 2-3개 정도의 허브가 있어야 되고 각 중소도시 규모로 간다면 1개 이상의 허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조건들을 보면 UM도 50m를 떠서 9도 각도, 12도 각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12도 각도가 또 기술적인 개발로 되어 있는데요. UM 이착륙장 지역에 뭐 여러분들도 다 그 산수를 하시면 뭐 상가감수 등을 통하면 12도 각도로 날아갈 때 100m, UM 이착륙장이 있어야 되는 100m 지역에 약 50m 내지는 100m의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울 도심 내에서 이착륙장을 만들었는데 반경으로 100m에 아무런 건물이 없는 공간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얘기죠.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UM 이착륙장을 만들어야 되는 조건들이고요. 세 번째로는 UM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 가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급속 충전이 필요한데요. 이 급속 충전을 하려고 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기술들은 약 1메가와트 정도가, 한 대당 1메가와트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대, 5대 정도면 5메가와트급이 들어가야 되고, 기존의 빌딩의 옥상에 올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존 빌딩에 들어가는 전원 이상의 2-3배 되는 규모의 전원을 끌어야 되고, 그 전원을 기존에 있는 시설로부터 끌게 되면 나머지 옆 지역들이 블랙아웃도 가능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요소로 크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인 체계에서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에 관련된 법만 해도 100개가 넘고요. 몇십 개가 되고, 환경에 관련된 것도 몇십 개가 되고, 다른 법들, 뭐 하천법부터 시작해서 각각 공간에 다 충족을 해야 되는 이런 법들을 다 만족하면서 이 착륙장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조건을 말하고요. 또한 에어사이드, 그러니까 저희는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구역들을 에어사이드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공간과 공역적인 부분들, 기존 항공기와 충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분 내로 이착륙장에다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자가용으로 이착륙장에 데려다 두고 이착륙장 간에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최종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이런 구조가 잘 설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적은 땅으로 효율적으로 많은 효용을 내기 위해서는 이 토폴로지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타입들을 잘 구성을 해서 가장 많은 이착륙장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당연히 확장성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기존의 여러 가지 선행적이나 학문적으로나 여러 군데를 좀 살펴보면 그렇게 많은 기준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1, 2, 3단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를 하는 거는 조금 좀 부족한데요. 그래도 여러 과거에 먼저 이렇게 연구했던 연구학자들에 보면 UM 이착륙장을 선정을 할 때 이런 기준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나사에서도 대중교통 수용성, 그리고 모든 건설적인 요소들과 그다음에 지역적인 특색들, 그러니까 정기적인 자원, 그러니까 전력원 제공, 그다음에 용량,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사,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 2-3년 된 건데 마켓 스터디에서도 똑같이 소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UM 이착륙장을 만들 때. 그러면 UM 이착륙장은 기존의 항공기와 유사한 것들이라서 기존의 공항을 선택하는 기준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카오라고 유엔 산하 민간 항공기구, 그리고 미국의 항공청, 그다음에 아야타 국제 항공기구 협회에서
공항을 선정할 때 나오는 기준들을 다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통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저렇게 노란색으로 다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헬기가 내리는 곳도 만들 때 FAA에서는 이런 기준들을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과거에 했던 우버 엘리베이터에서 코간 리포트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살펴보면 랜드 비용, 그다음에 공역의 활용 가능성, 그다음에 소음, 그다음에 확장 가능성,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요소들을 1, 2, 3단계에서도 잘 적용을 해서 UAM 이착륙장을 골라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저희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안하는 것들은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수요가 많은 지역 내에서의 세부 지역을 구성을 할 때는 그 공용 주차장이나 일반적으로 공원 등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현실성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규제나 법들이 조금 보완되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확장이 된다면 뭐 강가 주변이나 새롭게 지어지는 트랜스포테이션 허브나 이런 그 버스 터미널 옥상이나 이런 새로운 시설들 위에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으면 되는 것들이고요. 나중에 가면 주유소나 아니면 사거리 등에도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20년, 10년, 20년 이상 돼서 성숙 단계에 되면 아무 때나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 말씀은, 방금 저희가 드렸던 UAM 이착륙장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통해서 이착륙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기준은 서울 도심에 있을 때의 조건들을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앞으로 한국공항공사는 앞으로 UAM이 기술 발전에 의해서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어서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 또는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로 갈 때의 UAM 이착륙장은 기존의 버스 터미널처럼 한두 곳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느냐, 도심에 가야 되느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할 거고, 효과적인 UAM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